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성인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90%,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사전 예약률은 50%를 넘겼습니다. 은평에서는 직장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해 12일까지 12명이 감염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이 양천구에서도 시행됩니다. 차도나 버스 정류소 인근 등에 세워져 있는 경우 발견 즉시 견인되고 주민 신고도 받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한 달간 소음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인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천 댄싱 페스티벌 막이 올랐습니다. 사흘간 양천구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댄스 경연이 펼쳐지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네, 맞습니다. 1억 1천만 가구가 봤다는 오징어 게임 얘기죠. 네, 달고나 뽑기도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의 한 인터넷 매장에서는 그 매출이 700%가 늘었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넷플릭스가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한 경쟁 사회 그리고 불공정한 격차 사회 또 인간의 탐욕을 잘 그려낸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추억을 소환해주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네. 일확천금 또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건 이게 현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죠. 자 이제 현실 세계의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예, 먼저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78%를 넘어섰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률은 90.9%, 2차 접종률은 7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사전 예약률은 50.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2세에서 15세 연령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 도입 시기와 또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다음 주 거리 두기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거리 두기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접종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방역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 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그 예상들 그리고 현재의 방역 상황들을 평가하면서 일정 시점을 11월 초쯤에 11월 초 언젠가로 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시점들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58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확진자는 9명, 은평구 확진자는 27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은평구 직장 관련 1명, 강남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11명, 강북구 병원 관련 5명 등인데요. 은평구의 직장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지난 4일 종사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12일까지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비말 발생이 많은 컨설팅 업무를 하며 사무실 내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18세에서 49세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이번 달 말에 운영을 종료합니다. 해누리타운 제1예방접종센터는 오는 30일, 건강힐링문화관 제2접종센터는 23일에 문을 닫습니다. 이달 말까지 약 8만 명이 센터에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는 센터 운영을 종료해도 접종 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라며 위탁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백신 관리를 강화하고 오접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이 양천구에서도 시행됩니다. 양천구는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도와 점자 블록 위, 또 버스 정류소 인근 등 5대 절대 금지 구역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되고 그 외에 보도상에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 킥보드는 3시간의 유예 시간 이후 견인 조치됩니다.
견인료는 건당 4만 원으로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은평구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 변경으로 소음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등 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등인데요. 단속에 적발된 불법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 게 가을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네. 낮에는 걷기 좋을 정도의 선선함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산책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날씨인데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가을이 되면서 한동안 뜸했던 문화 행사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양천구 곳곳에서는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춤으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심다혜 기자가 댄싱 양천 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리에 멈춰있던 무용수들이 하나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무용수들은 소리도 지릅니다. 긴장감 넘치는 달리기와 극적인 음악은 관객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추억의 가을 운동회를 형상화한 모습, 올해 처음 열리는 댄싱 양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 대중들이 이제는 예술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참여하는 이게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춤의 도시 양천구를 표방하는 댄스 페스티벌.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무용수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로봇이 탈을 쓰고 전통 무용을 하는 등 축제 기간 지역 곳곳에서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댄스 경연과 SNS 챌린지 등 주민 참여 요소도 높였습니다. 커뮤니티, 예술의 대중화를 모토로 내고 있기 때문에 좀 관객과 소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천에서 관객하고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댄스 페스티벌을.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만 공연 관람이 가능하지만 누구나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댄스 페스티벌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주차는 물론 차를 잠시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플랫폼 택시로 인한 손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 운행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시민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 배차 유료 서비스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 번호를 확인해 최근에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또 승차 거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출 앱을 악용한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 불법 행위도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예정입니다. 돗자리와 텐트를 챙기지 않아도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한강공원 전역에 개방형 그늘막 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터 주변에는 피크닉 테이블형 쉼터, 또 한강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엔 원두막형 쉼터가 설치되는데요. 서울시는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늘막 쉼터 간의 간격을 5m 이상으로 유지하고 4인 이하 소규모 공간으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주거지 밀집 골목길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목길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가로등형과 볼라드형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가로등형은 1시간 만에 완속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며 볼라드형 충전기는 면적이 약 0.06제곱미터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골목길에 설치하는 충전기 모두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밀집 지역의 전기차 충전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